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오늘도 에너지 혁명으로 본 세계사 3편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 태양 에너지 시대가 끝날 무렵에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처음으로 돌파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이 엄청난 행운을 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800년쯤까지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에너지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태양 에너지 시대에는 에너지원이 숲이잖아요. 그런데 목재를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숲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오고 말았죠. 왜 그렇게 목재가 부족했냐? 일단 난방용 연료로 목재를 사용했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는 땔감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버려가지고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보면요, 북한 쪽은 다 민둥산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겨울에 땔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해서 민중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재는 건축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재 자체가 건축 자재이기도 하지만요, 이 벽돌을 굽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벽돌이 비쌌어요. 창문에 쓰는 유리도 만드는데 나무를 태워야 합니다. 가구, 술통, 손수레, 마차 등등 나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제조업 이꼴 목재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도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광산을 개발하려면 우선 주변에 하천이나 운하가 있어야 했습니다. 운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광산 주변에 숲이 있어야 했습니다. 동광이나 철광석을 녹여서 순도가 높은 동괴나 철광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매장량이 많은 광산이라고 해도 경제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항해 시대에 오면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 큰 배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포를 실어야 하니까 배가 엄청 커진 거죠. 이런 배들을 만드는데 나무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 펄린이라는 사람이 쓴 숲의 서사시라는 책을 보면요, 16세기에 전함 4척을 수리하는데 1740그루의 다 자란 참나무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재 2000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형 전함을 만드는데 최소한 100년 묵은 참나무 2000그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양의 목재를 대려면 50에이커의 숲을 벗겨내야 했다고 하고요. 앞선 영상에서 해군은 비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해군을 만드는데 나무가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배를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했고요. 또 대포를 만드는데 철을 녹여야 하니까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는 나무가 지금의 석유와 같이 어떤 전략물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숲에서 만약에 허가 없이 벌채한다면 그건 반역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요, 17세기에 영국은 유럽에서 알아주는 대포 수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포를 제조할 연료인 목재가 영국에서 고갈되니까 스웨덴에서 목재를 수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웨덴이 목재만 수출하다가 나중에는 스웨덴 저거들이 대포를 만들어서 수출해버려. 그러면서 스웨덴이 또 유럽 대포 시장에서 엄청 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위기가 산업 지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는 석탄이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하천에 가까운 곳에 탄전이 있어서 철도가 없던 시절에 석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영국만의 행운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생산하는데 여전히 목재 연료만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연료로 쓰면은 석탄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철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다비라는 사람이 1709년에 석탄에서 황을 제거한 코커스라는 정제된 석탄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영국 제철업계에서 완전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했던 영국이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비의 코커스 사용법을 전파하는데 존 윌킨슨이라는 제철업자가 큰 공을 세웠는데요. 당시 제철소 일꾼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존 윌킨슨, 친구들이여, 그는 제철업의 법팀목, 옛 영국의 살림은 살아남지 못했을 테지. 숲이 비싸니 철도 귀했을 테고 석탄을 써서 그런 불행을 막아주었네. 그러니 스웨덴 놈들은 썩 꺼져라!
이렇게 목재에서 석탄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진 에피소드가 영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글로벌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북부, 중부 유럽에서 숲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배를 만드느라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지금의 미국 동부 해안의 숲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남미와 서인도 제도에서는요, 설탕 산업이 붐이었습니다. 설탕을 만들려면 이것도 연료가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숲을 그냥 막 흡입했어요. 한마디로 구대륙, 신대륙 할 것 없이 숲을 그냥 다 쓸어버렸어. 결국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석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양의 이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에너지 혁명은 산업과 경제, 글로벌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파만파. 과거에는 인간이 이 목재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뭐 에너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숲을 개간해서 식량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산업자재로 사용하든가 어떤 것 중에 하나의 용도를 택하면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석탄을 사용하면서 그런 족쇄에서 풀려났어요. 또 석탄을 사용해서 철을 많이 생산하니까 철도를 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 이게 또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그 하천이나 수로 가까이에 있는 탄전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철도를 까니까 그러한 지리적 제약이 없이 석탄을 캘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또 석탄을 동력으로 하는 증기선이 등장해서 범선을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무역과 이주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이 철도와 증기선이 글로벌 교류에 혁명을 만들었고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국주의는 또 반대로 민족주의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석탄이란 놈이 참 묘해요. 석탄은 지구상에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에 고르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석유도 그렇죠. 만약에 유럽에 석탄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버크 3세는 유럽에 석탄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아랍, 남미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석탄이 뭐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어두운 곳이 있는 곳이 이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유럽과 북미에는 석탄이 많은데 아프리카와 중동이나 남미에는 별로 없죠. 석탄이 많긴 한데 18세기에 채굴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곳들도 에너지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영국과 유럽이 정말 잘나서 이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중국은 좀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중국도 영국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축적되고 그게 이제 산업적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중국은 정말이지 엄청난 문명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중국과 교역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중국인들은 유럽인들의 그 조잡한 물건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은으로 만든 이 은화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전부 중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은의 최종적인 배수구였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몰라 마약이라도 팔자 뭐 그렇게 됐던 거 아닐까요? 중국은 16세기부터 양쯔강 하류와 해안 지역에서 상업화와 경제 성장의 바람이 장기간 불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면 중국의 강남 지역의 그 삶의 질과 교육량은 세계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번영은 잘 세팅된 쌀 경작지, 그러니까 논의 높은 생산성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이 논 이게 또 산출량이 엄청난 거죠. 논 농사를 하는 아시아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훨씬 인구가 많은 것도 이 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도 결국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8세기 말 정도 되면 지나친 양쯔강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고 심각한 홍수와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은 결국 멜서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중국은 석탄이 많았지만 영국처럼 하천 운송로에
가깝게 있지 않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어려웠다고 합니다.